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죠? 뭐 신기할 정도로 증시는 계속 오르고 있고, 계속 이제 한 두 달 전부터 언급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인버스 개미들은 몰락의 길을 가고 있고, 그래서 아마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뭐 그죠? 상식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지금 오르기는커녕 급락해도 현찮을 판에, 그죠? 일반 국민들이 느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외국인은 이제 미친 듯이 연속적으로 사고 있어서 오늘 그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이제 이제 쓰레기 언론들 보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또 많이들 보시죠.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뉴스를 안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체크를 하시긴 할 텐데 보면은 관세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죠? 우리나라 정부의 의지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관세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피해를 입는 기업들, 특히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뭐 현대모비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회사들 주가가 오늘 보시면 또 괜찮습니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올랐어요. 그리고 오르고 또 외국인 수급이나 또는 기관 수급이 좋아요. 그동안에 누적으로 외국인이 좀 사놓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뭐냐면 뒤에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지만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죠? 지금 보기에는. 근데 외국인은 산다고요. 그 관련된 기업이나 업종을 열심히 사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돌아가는 게 재밌게 돌아가서 한번 쭉 보도록 하죠. 자동차 대표주하고 자동차 부품주도 꽤 올라갔거든요. 잘 모르실 거예요. 막연하게 불안만 하니까, 그죠? 아무튼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오늘 지수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자, 지수부터 보죠. 삼성전자가 오늘 정말 일을 잘해줬거든요. 근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0.74%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장중에는 이제 최대 1.2%까지 올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중에 이 지수 흐름이 어땠냐면 1분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하게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오르더라고요. 좀 올라 3,250 근처까지 오르다가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이제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자, 오르다가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갑니다. 막판에 조금 이제 반납을 한 건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0.7% 상승 마감을 했고 오늘 최고점은 3,269포인트인데 우리나라 이제 최고가 코스피 역대 최고가는 3,311포인트예요. 2021년도 코로나 시국 때 그때 찍었던 고점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3,311이 아니라 3,316입니다. 정정할게요. 여기였다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올라가요. 근데 이제 요즘에도 뭐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안감 때문에 이재명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 대선 이후에 인버스를 그렇게 많이 사놨다라고 제가 계속 이제 누차 강조를 해드렸잖아요. 그걸 이제 자꾸 강조했던 이유는 하나였어요. 뭐였냐? 개미들이 저렇게 집단적으로 인버스를 사면 지수가 급락 나오기는커녕 오르더라 아니면 최소한 절대 하락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이제 말을 조심스럽게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제 입에서 절대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드문 경우거든요. 그죠? 근데 절대 지수 안 떨어지더라 그랬잖아요. 그죠? 실제로 안 떨어져요. 그런 현상이 좀 있는데 오늘 뭐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바람에 이제 개미들 멘탈 나갔을 거예요. 오늘 또 대형주 위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인버스 쪽은 하락이 더 심했겠지. 그죠? 대형주가 심하게 오르면은 인버스는 심하게 떨어져요. 지수보다 더 떨어진다. 어쨌든 코스피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제 코스닥은 오늘 뭐 별거 없었어요. 왜냐면 바이오주들이 안 갔거든 오늘. 여기는 바이오가 가야 되는 거고. 코스피 쪽에 누가 시세를 주도했냐면 반도체하고 자동차예요.
반도체와 자동차. 이게 재밌게 올라가는 게 뭐냐면 일단 이걸 보죠. 어쨌든 미국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 관세 협상 관련해서 지금 뭐 긍정적인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없어요. 이재명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지금 뭐 관련된 장관들 지금 뭐 헤매고 있고 그죠? 네. 그래요. 일각에서는 뭐 이재명이 이거를 뭐 지금 뭐 관세 협상 타결할 의지가 있는 거냐 없는 것 같다. 뭐 이제 그런 비판도 지금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지수가 지금 오르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건데 오늘 지수를 끌어올린 게 뭐냐면 관세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피해를 입는 업종이 뭐겠습니까? 미국이랑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적인 게 반도체, 자동차, 특히 자동차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게 자동차 관세잖아요. 우리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자동차를 잘 팔고 있는데 우리보다 이제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게 이제 독일차, 일본차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 관세가 지금 뭐 15%? 요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기본 관세가 그죠? 그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15% 정도는 맞춰줘야 그 이상 나오면 곤란하다 이거 아닙니까? 다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자동차 관세 만약에 일본이나 유럽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게 맞으면은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려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세 협상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하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보세요. 현대차가 오늘 막판에 좀 빠지긴 했는데 장중에 4%까지 올랐고요. 종가는 2.2% 상승 마감했고 기아 같은 경우에는 4% 장중에 최대 6%까지 올랐어요. 급등한 거죠. 대형주는 하루에 6%까지 급등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이례적인 거라고. 6% 이상 급등이 잘 안 나와요. 근데 오늘 급등을 했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 이 어떻게 보면 박스권인데 여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근데 밑에 여기 잘 보시면 누가 샀냐? 빨간색이 외국인인데 외국인하고 파란색 기관이 샀어요. 최근에 이 외국인의 흐름을 좀 보시면 거래량을 치웁시다. 개인도 치우고 넣을까? 외국인의 여기 빨간색을 잘 보세요. 관세 협상이 6월 달부터 계속 잘 안 되고 있었거든. 이재명이 자꾸 시간을 끌었잖아. 맞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때부터 외국인이 자꾸 사. 빨간색 외국인. 그러더니 최근에 뭐 거의 뭐 막장이잖아. 이거 뭐 되겠어? 막 이런 사람들 걱정과 우려가 엄청나게 많은데 외국인은 사요. 재밌거든. 이런 거 보면 재밌어요. 기관도 눈치 보다가 좀 사요. 여기 기관입니다. 파란색. 근데 개미들은 6월 대선 이후에 미친듯이 팔고 있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근데 그 물량을 누가 싹쓸이해 가고 있다? 외국인이 싹쓸이해 가고 있다. 현대차는 수급이 조금 달라요. 여기는 기관 물량이 좀 들어와요. 외국인은 별로 없고 기관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요만큼 올린 거는 기관이 올린 거예요.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도체 관세는 뭐 따로 뭐 한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이거 위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삼성전자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개미들 검은색이에요. 삼성전자를 미친듯이 팔잖아 지금. 불안하니까. 그죠? 근데 이 삼성전자를 누가 사가요? 요즘 기관도 팔아요 여기. 외국 기관하고 개인미들이 팔고 있는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받아내고 있었고요. 그죠? 외국인이 사주고 있었고 최근에는 기관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만 놓고 보면은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 순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뽑은 거예요. 물론 이제 테슬라 그 호재도 있지만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탈출할 수 있게 도와준 거는 외국인의 수급 때문이에요. 외국인.
그래서 이제 반도체하고 관세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반도체와 그 다음에 뭐 자동차 쪽에 큰 피해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국민들은 인버스를 사고 주식을 안 하고 도망가고 있고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여기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두 종목만 더 볼게요. 삼성전기, 세 종목 정도 더 보자. 이거 뭐예요? 삼성전기 뭐 설명이 필요합니까? 그죠? 오늘 장중에 14%까지 초폭등했었고요. 무려 10% 급등 마감합니다. 누가 올렸을까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동시에 땡겼어. 네, 동시에 땡기는 바람에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개미들이 생각하고 우려했던 거랑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삼성 SDI도 오늘 급등을 좀 했고, 여기는 기관 수급이 좋았어요. 네. 특히 기관 수급이. 근데 여기 뭐 2차전지 쪽이니까 넘어가고, 삼성이라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미국이랑 관세 협상 잘 안 되면은 조선 업종도 좀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오션을 보세요. 신고가가 살짝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관세 협상이 잘 안 되면은 좀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외국인이 사고 있어요. 최근 들어서 계속 기관도 좀 들어오고 있고, 개미들만 불안하니까 미친듯이 파는 거예요. 이 물량을 외국인이 싹쓸이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종목 더 볼까요? 조선주 쪽에서 현대중공업 신고가 살짝 나 있죠, 그죠? 네. 누가 사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최근에 사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만 사는 게 아니라 올해 4월 이후로 계속 사고 있어요. 올해 4월이 여기서부터 빨간색입니다, 그죠? 외국인 쭉 사고 있죠. 한마디로 뭐냐면은 개미들이 이제 불안해하는 거는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안 불안하겠냐고, 그죠? 네. 근데 주식시장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보면은 이제 투자 매매 종합 그걸 보면 되겠죠, 그죠? 이걸 보시죠. 외국인 5,800억 오늘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3,300억을 순매수했고, 그 다음에 외국인은 코스닥도 샀고 선물도 샀어요. 콜옵션 증시가 올라간다에 또 베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다 샀어요. 현물 주식도 사고 선물도 사고 파생도 사고 올라간다 쪽에, 그리고 코스닥도 사고 다 샀어. 개미들은. 그런데 거래소에서 1조 원에 가까운 엄청나게 큰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요즘에 자꾸 이거 보여드리죠, 그죠? 개미들이 그러니까 극도로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나라 이런 식으로 관리하면 안 돼요. 응? 사람들이 불안해하잖아. 그리고 어제 얼마나 뚜껑 열렸겠어. 주식시장 뭐 많이 가게 해준다 그러더니 뭐 대주주 뭐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춰. 조만간 금투세 또 거들 분위기죠. 뭐 진성준 그 자식 그거 난리지기고 앉아있고, 오죽하면은 민주당 국회의원이 그랬다 그러더라고.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평균이 14억이래요.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가 14억인데, 아니 10억 주식 갖고 있다고 대주주라고 하면 이게 되겠냐고 민주당 이소정이라는 그 국회의원이 한탄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상해. 지금 자기들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꼬이는 거라 지금. 아니 그 사람들이 뭐냐면 그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민주당이 그거 있잖아요.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거기 속해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아닌데 뭐 이러고 있는 거 자기들도. 그러니까 개미들이 지금 패닉이 와 있는 거예요. 극도로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세요. 나 이런 거 진짜 처음 봐. 증시가 폭락해서 이러면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뭐냐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왜 해드렸겠어요. 멘탈 관리 잘 하시라고. 어제 그래서 특별히 주요 이슈들 다 꺼내와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민감한 주제들이잖아 다. 보세요. 개인이 오늘 9,800억 순매도했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8,200억 순매도했고요. 월요일 날은 9,970억, 거의 1조 원이잖아. 그 3일 동안 거의 3조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금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4,600억. 목요일 날은 9,500억. 환장하는 겁니다, 이거.
수요일날도 많았고 화요일날 잠깐 사긴 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1조 원 팔았어요. 뭐냐고 이거 도대체. 아주 외국인한테 갖다 바쳐요 지금. 근데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나는 지금 이러고 있는 개미들을 탓하고 싶지 않아요. 왜?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멘탈 깨지시면 안 돼요. 외국인이 사잖아. 그러면은 외국인이 바보예요? 외국인이 뭐 이재명에 대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현 정부에 대해서 뭐 모르고서 주식을 사겠어요? 다 알고 사는 거지. 산다고. 그러니까 제가 계속 선거 대선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저기 전 대통령 탄핵되고 이제 조기 대선 치러지고 막 그럴 때 그랬잖아.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결국에는 간다. 왜? 돈의 힘으로 가는 거지. 그죠? 물론 권력자가 어떻게 이제 정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가고 적게 가고 차이는 있겠지만 편하게 가고 좀 힘들게 가고 그 차이거든요. 뭐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냥 간단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들어오는 거잖아요. 보세요. 제가 오죽하면 어제 JP모건 기사 또 꺼내와서 또 이제 그것까지 보여드렸겠어. 어제 보여드렸던 그 JP모건 기사 있죠. 이재명을 언급한 적이 없다. 그 기사가 이제 7월 14일, 7월 15일에 걸쳐서 나온 건데 JP모건이 코스피 지수 5천 간다고 했던 거는 7월 14일에 나왔던 기사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6월 10일 날 나왔던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거 있죠. 6월 10일 날 나왔던 거라고. 그 리포트 자체가 6월 10일 날 나왔는데 그게 7월 14일 날 미국 블룸버그에서 언급을 했고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 그걸 다 그대로 베껴 써서 7월 14일 날 그게 유명해졌던 거지 사실은 6월 10일 날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선 치러지고 일주일 만에 나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이재명이 언급은 없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냥 우리나라 정치 갈 거다라고 써놨는데 그걸 우리나라 언론에서 이제 좋아가지고 정부한테 또 좋은 걸 써줘야 되니까 쓰레기 언론들이 그러니까 막 생각도 안 하고 그대로 베껴 썼는데 너무 오버를 떠니까 JP모건에서 한마디 한 거예요. 기사 정정해 주세요. 그거는 우리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그 부분은 아니야 라고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개미들이 불안해하는 거는 당연해요. 전 사실 이 얘기도 여러 번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솔직히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 진짜 무슨 아수라장이에요. 뭐 아마겟돈 같아. 정치권 돌아가는 거 보면 뭐 국민의힘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대통령실도 그렇고 그냥 개판이야 진짜. 제가 보기엔 개판이에요. 정말 개판이거든요. 네. 혼란스러워.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서 안 불안해하지 않는다. 하나도 안 불안해한다. 관심 없다. 저는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공감하시면 이럴 때 유튜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실시간 보고 이게 반응을 봐야 되니까 이게 뭐 정상이야 이게 지금 그죠? 다 이상해 다 이상해 지금. 그러니까 걱정을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거든 지금. 맞죠 그죠? 그래서 그게 정상이긴 한데 주식 투자하실 땐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일단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지켜야지 뭐 굴리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돈을 지켜야지 그게 이제 거기서 뭐 그죠? 그걸 굴려서 재테크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멘탈 깨지지 마시라고. 여기서 저기 그 개미들 심리 거기 딸려가시면 안 돼요. 지금 개미들의 이 불안한 심리가 뭐냐면 우리 지난주인가요? 비 엄청 왔었잖아. 갑자기 막 그죠? 장마 끝났다 그러더니 비가 엄청 와가지고 순간 막 뭐 전라도 광주 같은 데도 막 침수 엄청 심하고 전국에 막 그랬잖아. 뭐 진짜 뭐 비 피해가 평상시에 없었던 데도 막 산사태 많이 일어나고 막 그랬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면은 그냥 그 물에 실려가잖아요. 무서워요. 막 진짜로 확 실려간다니까. 지금 개미들의 지금 이 두려움이 그때 물 난리 났을 때 불어난 그 탕류, 급류에 휩쓸려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정말 망하는 거 아니야? 그런 순간 그 물에 여러분의 발을 담근 거야. 그럼 담그는 순간 그냥 끌려가는 거야. 그냥 휙 쓸려간다고. 이게 주식 투자할 때 심리가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요. 그냥 실려가요. 그냥 후루룩 가버려. 그냥. 그러니까 멘탈을 잘 지키셔야 돼요. 아셨죠? 잘 지키셔야 돼.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해드린 거고. 전문가 입장에서 그런 얘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뭐 정치적인 얘기로 또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런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어제는 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래야지 멘탈을 잡아주지 여러분들 그죠? 근데 오늘 제가 지금 여태까지 지금 20분 동안 해드린 얘기는 뭐냐?
개미들의 우려와는 다르게 외국인은 지금 미친듯이 사고 있고, 피해가 예상되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안 봤다. 현대모비스 안 봤죠 아까. 자동차 부품주. 더 봅시다 종목. 현대모비스도 막 올라가요. 오늘 3% 올랐거든요. 외국인 지분율 보실래요? 차트 이걸로 봅시다. 맨 밑에. 자동차 부품주 아닙니까? 지분율이 막 올라가요. 좋잖아요. 응? 그 다음에 이거 뭐야? 한원 시스템, 이거 자동차주인데, 이것도 한 4% 올랐고요. 무거운 주식이에요, 이것도. 현대 위아 있죠? 얘도 4% 올랐어요. 뭐냐 이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소형주들이 많거든요, 우리나라에. 그럼 중소형주들은 갔냐 안 갔냐? 갔어요. 몇 개만 얘기해 볼까요? BYC가 아니라 DYC입니다. 오늘 13% 급등했죠?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개별주인데 외국인이 들어와서 13% 올렸어요. 세아 메카닉스 얘도 급등했죠? 개별주 쪽 중소형주는 외국인이 뭐 안 들어왔을 수는 있는데 오늘 여기도 외국인이 들어왔네. 세아 메카닉스, 그 다음에 성우, 이것도 자동차 관련 부품주거든요. 11% 있다니까. 네, 많아요. 하나만 더 봅시다. 두 개? 두세 개만 더 봅시다. 모티브 링크 얘도 오늘 8% 급등했죠. 그 다음에 현대공업, 네 8%, 3기 8%.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우려하지 마시고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 6월 3일 대선 치러지고 나서 쭉 짚어드렸던 시황이 틀린 게 아직까지는 없어요. 뭐 저도 사람이라서 뭐 좀 디테일에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국제 정세 돌아가는 게 약간 바뀌어서 저도 틀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제가 뭘 이렇게 시황 같은 거 얘기했는데 제가 맞췄다 그래서 거기에 큰 의의를 두지 않아요. 왜? 저도 언젠가 틀릴 수 있으니까. 그죠? 네. 제가 맞힌 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틀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마시라고.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안 불안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왜 개별주 테마주 올라간 거 얘기 안 해주세요 이러실 수 있거든요. 난 테마주 올라가는 거 설명하는 거 재밌던데 그거 좀 듣고 싶어요. 죄송한데 얘기할 게 없어. 얘기할 게 없다고. 네? 관세 협상은 개판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재명은 그냥 기업들 사망 사고 나면 그 기업들 가서 막 저기 아니라고 테마주가 가는 게 없어요. 아니 어디에 투자해 준다, 뭐 해주겠다, 그럼 그래야지. 그래야 테마주가 가지. 뭐 어디 사건 사고 일어나는데 가가지고 가만 안 둔다고 협박하고 있는데 뭐가 가. 테마주가 아직 가는 게 없어요. 얘기해드리고 싶어도 없어. 네. 다만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북주는 역시 트럼프. 대북주는 누구? 트럼프. 이재명이 아니에요. 트럼프예요. 네. 그런 걸 보고 좀 가셨으면 좋겠다. 대북주 쪽은. 그죠? 네. 잘 보시란 얘기지.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멘탈을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아셨죠?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런 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냥 괜찮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냥 뭐예요? 그냥 즐기세요. 계속 똑같은 얘기 그냥 즐기시라고.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지수 잠깐 다시 보자고요. 지수를 보면은 제가 봐도 기가 막혀요. 저희가 맞췄잖아요. 지수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제가 맞춰놓고 맞추면 저도 기가 막히다니까. 코스피 지수 계속 올라갈 거라고 맞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제가 얼마나 이게 심각하냐면, 자 보세요. 이 지수를 이렇게 이제 올리는 거는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인데 당연한 거죠. 개인만 봅시다. 개인만. 이것만 보고는 빨리 끝냅시다. 네. 개인들의 생각을 잘 봐야 되거든.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개인들이 지금 마음적으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최근에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막 폭락해가지고 뭐 계좌가 더 내려앉거나 그런 거 있나요? 없죠?
없어요. 맞잖아요. 작년이나 올해 초만 해도 막 출렁거려가지고 막 종목들이 올해 초도 별로 없었어요. 작년 말까지 그랬습니다. 막 종목들이 맨날 갖고 있는 게 이제 바닥이겠지라고 생각하면 좀 올라오다가 또 전저점 깨고 박살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다고. 없어요. 근데 개미들이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제가 가르쳐드린 건데, 밑에는 이제 개인들 누적 매매 동향인데, 개미들은 단순합니다. 올라가면은 팔아요. 횡보하면 같이 횡보해요. 떨어지면 사요. 반대로 한다고. 올라가면 팔고 횡보하면 같이 횡보하고 떨어지면 사요. 계속 떨어지죠? 계속 사요. 더 떨어지죠? 계속 사요. 반등 나오죠? 같이 팔고. 그래요. 특이한 게 뭐냐? 자, 요렇게 올라올 동안에 개미들이 팔았어요, 안 팔았어요? 팔았죠? 그죠? 그리고 여기 조금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좀 사죠? 여기까지는 정상인데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3주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횡보해야지. 근데 보세요. 미친듯이 바로 거의 처음 봐요, 이런 모습. 이런 개미들의 행태를 거의 진짜 처음 본다고. 요즘에 이제 부드럽게 여러분들한테 이 부드러운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거 안다. 힘들어하시는 거 아는데 남들이 힘들어할 때 그때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고. 들어와서 종목들 매집하라고. 유명한 그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는 옛날에 이제 어머니 따라서 그 합천 해인사 있잖아요. 네. 8만 대장경도 손으로 직접 만져본 사람이에요. 그때 그 스님이 특별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었거든. 네. 옛날 절에도 다녀보고 성당도 다녀보고. 네. 이슬람은 안 가봤는데 거기 싫고. 네. 어쨌든 성경도 한번 읽어본 적은 있어요.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일반인들한테도 유명한 그 말씀이 있잖아.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전 그 말씀 참 좋더라고. 눈물로 뿌린 씨앗은 기쁨으로 거두게 되리라. 씨를 뿌렸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언제까지? 그 씨앗이 땅속 깊은 어둠 속에서 그저 혼자서 싹을 틀려고 수도 없이 그 씨 안에서 박치기를 하고 있대잖아요. 이거 실제로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박치기를 수만 번을 한다는 거예요. 나오려고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습하고 어둡잖아. 땅속이 나오면 뭐예요? 또 이제 흙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 그 여린 그 싹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못 참고 개미들이 지수가 횡보하고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횡보지 이거는, 횡보하고 견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악재에도 떨어지지 않고 외국인이 미친듯이 사는 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파는 거예요. 왜? 뉴스를 보니까 팔고 싶은 거지. 불안하니까. 이해가 있으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거 이겨내게 되려고 지금 방송을 매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 씨앗을 뿌리셔야 돼요. 같이 그 사람들이랑 같이 어머 이러다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베네수엘라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이렇게 가다가 베네수엘라 될 것 같다니까요. 근데 그 생각을 하면서 계속 어버버버버 하다 보면 그냥 그 불어난 물에 휩쓸려서 가는 그거랑 똑같다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물에 휩쓸려 간 사람들이 살아서 돌아온 거 봤어요? 못 돌아와.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 물에 휩쓸리면 끝이에요. 그냥 못 나온다고. 개미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뉴스를 여러분들 뉴스를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죽하면 요즘에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관세 협상이 잘 되도록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지켜보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력감을 느끼실 필요는 없어요. 다행히 외국인이 열심히 우리나라 주식을 사주고 있고, JP 모건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다른 유명한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고 그 유명한 투자은행들이 그랬거든요. 한국 증시 많이 갈 거라고 다 그랬어. 그때. JP 모건만 그런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걸 믿으시라니까. 그 사람들이 이재명을 보고 그 얘기를 했겠어요? 트럼프를 보면서 그 얘기 했겠어요? 트럼프 보면서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들이나 쓰레기 여론조사 기관이랑 달라요. 왜? 그 사람들은 전문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얘기한 게 맞아야 되거든. 틀리면요, 물론 걔네들도 일부러 거짓말할 때가 있긴 있는데 헷갈리게 하려고. 근데 어지간하면 맞춰요. 왜? 자기들 신뢰도에 큰 영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쓰레기 언론이나 쓰레기 여론조사기관이랑 다르다고요. 응? 근데 그건 믿으셔도 돼. 제 말을 못 믿겠으면 그쪽 얘기라도 믿으셔야지.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돈이거든. 그 사람들은 신뢰가 돈인 투자은행들 리포트는요, 가급적이면 어지간하면 맞습니다. 물론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가끔씩 일부러 틀리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려고, 속이려고.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지금은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뭐 나라 돌아가는 거 혼란스럽고 막 그렇죠. 그 다음에 뉴스를 보시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난 뉴스를 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뭘 참고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나라 이 쓰레기 언론들이 관세 협상이 지금 잘 안 되는 게 모두 다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뒤집어 씌우기 시작했더라고요. 트럼프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서 관세 협상이 지금 힘든 거다라고 자꾸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쓰레기들이 개소리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가장 심하게 표현할 때는 이 두 가지 표현을 쓰거든요. 쓰레기, 그 다음에 개소리. 상스러운 욕을 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그죠? 네. 왜 제가 개소리라고 하냐면, 그러면 유럽연합이랑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나왔으니까 일본은 등신들이라서, 네? 트럼프의 그 요구를 다 들어줬겠습니까? 다시 한번, 유럽연합이랑 영국이랑 일본은 벌써 했잖아요. 관세협상. 거긴 등신들이라서 다 들어줬냐고 그거를. 베트남 베트남 애들이 얼마나 계산 빠른 줄 아세요? 저 동남아 애들 정말 싫어하거든요. 계산이 너무 빨라. 더럽고. 네, 정말 더러워요 진짜. 네. 다 그런 건 아닌데 많이 그렇더라고. 근데 아무튼 베트남이 계산이 얼마나 빠른데 계산 막 튀겨가지고 가갖고 막 했잖아요. 우린 뭐 하는데 지금. 이게 트럼프가 무리한 요구를, 물론 요구를 세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관세 협상이 우리나라가 안 되고 있다? 죄송합니다만 한 번만 더 표현하면 개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찌됐든 잘 해놔야 되는데 이러겠네. 그래서 이제 8월 1일이잖아요. 오늘은 7월 30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8월 1일이니까 뭐 좀 더 남아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틀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지켜보세요. 지켜보세요. 어쨌든 네, 뉴스를 통해서 보는 이 관세 협상과 우리나라 정치 현실은 정말 엉망진창이거든요. 네. 거의 뭐 아마겟돈 수준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주식 시세로 보는 이쪽은 너무 좋은 거죠. 왜? 개미들 다 털리잖아요. 개미들 털리는 게 여러분들 얼마나 호재인 줄 아세요? 개미들이 털리면 엄청 잘 가요. 개미들이 너무 털리면 우리 거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개미들이 많이 있을 때 안 가요. 개미들이 싹 털리면 엄청 잘 가요. 아시겠죠? 그 외국인 미친듯이 사고 있고, 기관도 미친듯이 사고 있고, 자동차, 반도체, 삼성전자, 삼성전기 미친듯이 사잖아 지금. 오늘 이거 안 보여드렸고요. 오늘 외국인이 뭘 가장 많이 샀는 줄 아세요? 전기전자예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5,800억 순매수했죠? 근데 전기전자에서는 8,276억을 순매수했어. 그러니까 코스피보다 2,400억 원을 더 많이 산 거지.
코스피에서 5천억, 전기전자에서 8천억 샀다니까. 싹쓸이하고 있어요 지금. 어디로? 삼성전자로.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 끝낼게요. 좀 일찍 끝내려고 했더니 또 역시 이게 안 되는군요.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는 보시면 외국인이 막 열심히 담고 있죠, 그죠? 삼성전기도 보시면은 외국인이 열심히 사고 있어요, 그죠? 삼성전기 여기. 그리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안 사. 넌 저리 가! 안 사요. 외국인이 별로 안 사더라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여기는 별로. 많이 해먹었잖아. 여기는. 가야 좀 쉬어야지 여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계좌 수익률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멘탈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아진다면 제가 오늘 밤에도 그냥 자지 말고 그냥 걱정 많이 하라고 할 텐데 걱정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수익률과 여러분들의 건강과 여러분들의 계좌 상태는 반비례합니다. 반비례합니다. 걱정을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그냥 주무세요. 에라 모르겠다 잠이나 자자. 지금은 그게 정답이에요. 누가 지금 여러분들 저기 민주당에서 아니면 대통령실에서 누가 이재명한테 옳은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절대 권력자가 되는데. 절대 권력자가 됐잖아. 아무 말도 못해. 응? 그래서 우리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한 번 더 강조드리면 주식시장 시세로 봤을 때는 아주 괜찮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 돌아가는 거 보면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솔직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오늘 인버스 개미들이 어떻게 했나 볼까요? 미치겠어 진짜. 어제 보여드릴 때가 요만큼이었거든요. 개미들이 고퍼스를 또 엄청 샀다고 미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어제고요. 오늘은 더 샀어. 어제보다 더 샀어. 여러분들 이 얘기까지 하고 끝내자. 신고가가 계속 나는 주식을 겁 없이 막 사면 어떻게 돼요? 물리죠, 그죠? 네. 더 갈 거야 이러면서 막 길로 물려갖고 끌려 내려가서 손해 많이 보고 손절하잖아요. 이런 짓을 하면 절대 안 돼요, 그죠? 네. 근데 이거보다 더 하면 안 되는 짓이 뭔지 아세요? 전저점을 깨면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계속 사는 거예요. 전저점이 깨지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바닥이 나온지 확인을 한 다음에 검토한 다음에 사는 건 괜찮거든요. 근데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를 계속 물량을 집어넣어서 맞짱 뜨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안 좋아. 이거 이제 막장이라고 보시면 돼. 막장이라고.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순한 술, 맥주를 먹을게요. 그런 거랑 똑같아. 알코올 중독자가 이제 제가 소주 양주를 많이 먹었는데 막걸리 많이 먹었는데 이제 순한 맥주 먹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친놈 뭐 이러겠죠, 그죠? 미친놈이라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라 이게. 이거하고 싸우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막 사고 있네. 그렇죠? 여러분들 잘 이겨내셔야 돼요. 개미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근데 많이 힘든 게 정상인데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리고 제 뒤에 김 실장님이 방송을 하시는데 한미 관세 협상 기대 관련주들 브리핑한다고 하시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무소TV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도움들이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밤 일찍 주무세요. 뉴스 많이 보지 마시고 그 뉴스가 다 그 뉴스니까 편하게 주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